우리는 꼭 누군가가 있지 옆에서 같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저는 선택을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가족 사회에서 동생이 오빠한테 물 가져와라고 하는 것도 카카오톡으로 할 거고 뭐 그러면서 자꾸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근데 그 외로워지는 걸 함께 살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반반의 법칙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혼자 살면 적극적인 중립이 필요할까요? 네, 반반의 법칙 정대건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반의 법칙 저자 정대건이라고 합니다. 지방소멸 개선 전문 특화 기업의 대표고요. 활강도 프로젝트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반의 법칙, 이게 좀 호기심이 많을 것 같아서 반반의 법칙은 뭔가요? 반반의 법칙이란 게 정말 정중앙이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중립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사람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 관련된 일이 정말 중앙에 서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편협적이거나 편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서를 하게 됐고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자칫해서는 이게 뭔가 가치관이 없다거나 약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가치관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택을 하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그것도 선택이고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라는 방법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말 한마디 잘해야 선역빚도 갚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할 거야 나쁘게 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어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 관련된 일들로 저는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 반반의 법칙을 정의하시기를 완벽한 정답 대신 불완전한 세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하는 법칙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반반이 딱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사례로 한번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내 친구가 싸웠어요. 셋이 다 아는 사이에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난 중립이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싸웠는데 나는 이 친구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중립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친구한테 거짓말로 이 친구가 너를 생각 많이 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세 명이서 같이 좋은 시간과 좋은 생각을 갖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건 중립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저는 중립이다. 약간 적극적인 중립이네요. 공동체를 좀 더 생각하는 것. 그 옛날에 이제 황희정승 이런 것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약간 이런 게 생각나긴 하는데 그럼 그런 관념에서는 좀 약간 옳고 그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옳고 그름은 없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이면 그런 거죠. 뭐 방송국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은 안 내보낸다. 근데 기호식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게 가면 누군가를 때린다, 네네. 누군가를 훔친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도덕의 관념이 생기겠죠. 근데 옛날 전쟁 시대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또 도덕이었으니까 사람을 죽여야 내가 뭔가를 받았고 성취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도덕에 관한 문제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결국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게 맞고 그게 나쁘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반반의 법칙을 좀 깨닫게 되셨어요? 저는 한 70살 정도 되면 약간 몸도 좀 약해지고 생각도 많이 약해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전 딱 반의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점에서 제가 이걸 만들고 이제 미래에 70살이 오면 증명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대로 살아야 그때가 온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해 나가려고
증명하는 자료로 하나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그 저서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반에 이르고 딱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약간 성취와 성공, 나는 또 얼마를 벌어야지, 또 어디까지 성장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관념에 또 사로잡히기도 쉽잖아요. 그런 목표나 꿈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목표나 꿈을 쫓는 것 자체가 이게 옳다라는 관념이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럼 중립적인 거나 반반의 그런 인생관에서는 이런 꿈이나 비전은 어떻게 바라볼까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나? 그냥 오늘 하루 직장을 출근하고 오늘 퇴근해서 뭐 하지? 그러다 주말이 오고 그게 쌓이면 1년이 되고 그게 쌓이면 몇 년이 되겠죠. 근데 그 결과물이 저의 인생일 텐데 이 반반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지를 정확하게 두는 게 반반의 법칙이에요. 어떤 목적을 두고 그거를 위해서 선택해 나가는 것들이 반반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반반의 법칙을 적용시키냐 안 적용시키냐를 떠나서 이걸 읽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뭔가 목적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죽을 때 난 어떻게 죽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찍어보시고 그걸 어떻게 갈지를 정해보셔라 라는 게 저의 말이고 그러면 더 좋은 삶이 더 다채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인 중립, 적극적인 반반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반반이 결국은 중심을 잘 지키는 건데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기준과 원칙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결국에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 혼자 대한 내용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꼭 누군가가 있지 옆에서 같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저는 선택을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가족 사회에서 동생이 오빠한테 물 가져와라고 하는 것도 카카오톡으로 할 거고 뭐 그러면서 자꾸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근데 그 외로워지는 걸 함께 살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반반의 법칙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혼자 살면 적극적인 중립이 필요할까요? 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랑 이 현생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네요. 중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타자가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긴 하네요. 좋습니다. 인생의 큰 깨달음이나 법칙을 안 것 자체가 되게 멋진 일이고 되게 부러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이제 청춘 시절에 또 많은 좌충우돌과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20대 때 그 다단계 경험을 하셨다. 고 하셨어요.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연극영화과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일자리가 필요했고요. 그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자꾸 이제 구인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방송국에 자리가 있다. 너 한번 와서 일할래?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게 첫 번째 다단계였습니다. 거짓말로 딱 갔는데 거기 이제 회사가 방송국이 아니야. 앉는 순간에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나한테 이걸 오라고 하는 이유는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다단계는 뭐다, 나는 여기 왜 와 있다, 이런 강사 한 분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월에 1,000만 원을 벌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공간에서 제가 느낀 게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간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제가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려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추천해주고 누군가가 좋아서 쓰게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경험에 제 인생에서 가장 킥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13년 된 친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야, 나 이런 거 하니까 올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그 순간부터 그들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심적으로.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위한다면 이쪽에 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나쁘거나 좋은 거나를 판별을 해주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진짜 펑펑 울고 펑펑 힘들어 하면서 이제 거기에 오래 있었습니다. 왜냐? 화가 나서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1명 정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됐었죠. 그 경험 때문에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왜 나갔을까요? 거짓말을 안 해서거든요.
그럼 거짓말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거짓말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니까 누군가한테 오늘 되게 잘생겼네요. 뭐 오늘 되게 멋져 보이십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면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활용을 잘했을 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작은 거짓말로 시작이 됐다. 왜 빠져나오지는 못했어요? 빠져나온 그 말도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빠진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거죠. 왜 안 나왔냐?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네, 그 시스템에서 분명히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 자체를 파악하고 통찰하려면 거기에 몇 개월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은 경험했네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사태도 굉장히 많이 공감 가고 이해가는 부분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오죽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 그렇게까지 선택을 할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인생이 힘든 경험이 있거나 하면 그 원인에 대한 분노라든지 부정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한 게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증오할 것 같거든요. 거짓말을 통해서 여기에 갖고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면 그르다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신기한 걸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 다단계에서 돈을 한 푼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안 봤다는 거죠.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 돈을 가져가려는 건 알았을 거고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도 무너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뭐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단요, 결국 돈을 벌려고 사람들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 진짜 3만 원 버는 게 맞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을 잘하냐 못하냐, 내가 이 사람들을 꼬실 수 있냐 없냐,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역량에서 돈을 벌더라고요. 지금 제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신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나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지금 제가 모든 말할 때 모든 말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 관련된 철학책 같은 느낌으로도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에 회사를 가서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 누군가와 같이 좋게 살고 싶다, 미래를 꿈꾼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법칙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해 이게 아니라 거짓말도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다 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거짓말에서 저도 그 경험 이전에는 뭐 나쁘다, 좋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 이후에 또 지금은 또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거를 저서한 게 저희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게 결국은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잖아요. 이 다단계에서 경험하셨던 거짓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했던 것처럼 거짓말은 표면적으로 봤을 땐 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악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거면 선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 사례의 거짓말로 봤을 때 그 거짓말은 또 역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라고. 네, 맞죠.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 다단계라는 이 시스템은요, 내가 이 사람을 피해보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제가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 거짓말이란 단어의 인식,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인식. 뭐 물론 그때 저도 이제 돈을 벌었어요. 조금은.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믿습니다. 네, 저를 믿었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었던 거고요.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성이 없어지면 제 옆에서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땐 거짓말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내 역량,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책임지면 사업이고 내가 말을 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이런 구조들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아와서 그런 방향성으로 오지 않았나. 제 인생도 많이 달라졌죠. 그 하나의 생각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계발 이야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 정리한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사업의 정의라고 했는데 사업이란 결국 사람을 모으는 일이고 사람을 모으다는 것은 인성이 똑바르다는 뜻이다. 인성이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상황을 직관하고 파악하며 이해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네. 뭐 사업의 정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심 아시죠? 농심 새우깡 뭐 이런 거 정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새우깡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심에서 뭐 신라면, 새우깡 이런 정말 유명한 제품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번이나 먹어봤을까요? 라는 생각인 거죠. 대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이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우리 전 국민이 딱 한 번씩만 먹어봐도 거기서 마진율을 100원씩만 남겨도 100 곱하기 5천만. 결국에는 수익을 결국 어떻게 내는 거나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 산업화 시절의 이야기고 다음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이제 미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그분들은 팬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맛있어요 그럼 누가 사 먹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받고 그렇게 이제 세상은 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사업을 잘한다,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는 그 속에는 꼭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팬을 만들어주는 게 사업이라.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제품이 너무 좋고 개발을 너무 잘했다고 해서 이걸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비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라면 사준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케팅 법이기도 하고 요즘 계속 말하는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려면 결국은 저는 이 맛에 대한 내용도 엄청 중요하겠죠. 기본은 다 갖춰진 디폴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방향은 내가 어떻게 이 상품을 보여주고 추천할 거냐.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나, 뭐 또 네이버가 어떻게 성장했나 했더니 항상 저희한테 뭔가를 해주고 팬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고, 여기 아마 그 문장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사업은 결국 사람이다. 인성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사람을 모은다는 게 인성이 똑바르다는 것이다. 뭐 사람을 모으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인성을 연결된 게 신기했거든요. 이건 네. 왜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되게 멋져요. 그리고 매니아층의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또 소수가 될 거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를 들은 농심을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나쁜 부정적인 뭔가 이미지가 생겼거나 그랬으면 아마 그 농심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인성이 좋다 나쁘다 보다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대중화를 가려고 하고 조금 더 큰 시장을 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의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성공의 정의. 모든 것이 두루 균형을 잃은 상태다.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내 주변에 함께 웃고 떠들 사람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삶. 나는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한다. 많은 걱정 없이 물 흐르듯 평온하게 흘러가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의 모습 아닐까?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희가 돈 얘기 나오고 사업 얘기 나오고 뭐 다단계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의 목적지는 평온한 삶이 아닐까. 사실 인생에서 돈과 시간과 경제와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공이란 게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돈만 많다고 하면 저랑 같이 놀러 갈 사람은 없습니다. 네, 왜냐 그들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근데 같이 돈이 많으면 같이 놀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밸런스가 맞아야 걱정 없이 사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친 삶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공허함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생기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해서 평온한 삶?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삶이 성공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성공을 이루고 나서의 문제가 또 생긴 거거든요. 성공을 딱 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잃었는데 이 경제적인 자유는 영원할까요? 아니겠죠.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해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제 돈도 지켜준다.
네, 이렇게 막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목표고 성공은 밸런스 균형이다 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린 반반의 법칙.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 반반의 법칙에서 비롯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젊은 시절의 성공은 엄청 약간 도파민 베이스 성공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도 많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내가 진짜 죽을 때 어떻게 정말 생을 마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정대건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했어. 누군가는 잘 살았어. 너무 재밌었고 저 친구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저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죽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법칙이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제가 회사의 이름이 활강도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차렸고 활강도 넓게 퍼져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방 소멸 개선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는 엄마들밖에 없단 말이죠. 엄마, 할머니, 아빠 네, 그분들이 이제 지방에 남아 계세요. 서울에는 누가 있죠? 저희들이 있죠? 둘이 같은 세상에 사는데도 못 만납니다. 그러고서 힘들어해요. 저희 젊은 친구들은 각박하고 힘들고 어머님들은 아기가 보고 싶어요. 내 자식 또는 손자 이걸 잇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링킹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 반반의 법칙이 필요했고 앞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를 더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겠다 라는 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 공동체나 연결에 대한 그 DNA적 가치관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꿈꾸시는 거, 꿈꾸는 미래, 비전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제가 만든 법칙이죠. 바이블이나 뭐 누가 인정해준 법칙은 아니겠죠. 근데 이 법칙으로 제가 계속 살아서 제가 죽을 때쯤엔 이 법칙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믿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되게 두려운 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요. 이게 중립이란 말과 정중앙이란 말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걸 느껴서 이걸 쓴 거거든요. 혹시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내가 진짜 중립에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책이 되게 도움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해해 주신다면 솔직히 저도 이 책 말고도 뭐 다른 서적도 읽고 이제 그 인류학을 보게 돼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린 같이 살고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른 건 말을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맞다. 근데 그 말 속에는 거짓말도 있고 웃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하고 하는 방법을 알겠냐. 사람 인생이 100년이라고 쳐도 그걸 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반입니다. 반 정도 잘 지켜서 또 죽을 때까지 살아보는 거 그게 제 꿈입니다. 좋습니다. 극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되게 위로가 되고 대안이 될 법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념이 있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